자,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일단 표기 자체가 낯설다는 겁니다. 어, 아무리 오래된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그닥 큰 변화를 읽어보면 많은 변화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으로 적혀 있는 것, 그 다음에 한자어라든가 옛말들이 나옴으로써 낯설기 때문에 겁부터 먹고 나는 이걸 해석을 못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고전 읽기,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외계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읽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돼줘야 해석에 원활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해석하는 거에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아래 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2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아래 아를 많이 배웠어요. 왜 이름이? 자, 공부 시작은 요 명칭이 왜 이렇게 붙었을까? 왜 명칭이 이렇게 붙었을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어라는 건 옛말이라는 거겠죠. 현대어라는 건 지금 현재의 말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아라는 거는요.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우리가 가 이런 것처럼 기억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적어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적는 게 아인데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기억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래 아라고 하는 건 밑에다 쓰는데 읽기는 어떻게 읽어라? 기본적으로는 아로 읽어라. 즉 가로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라고 읽어라. 그래서 이 아래 아라는 명칭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가 아니라 현재 와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쓰는 아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읽어줘라? 아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 또는 보통 앞에 있는 거 이게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있는 걸 아 혹은 그 다음에 뒤에 오면 으로 읽는데요. 그것도 귀찮으면 기본적으로는 아로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치음, 반쯤은 치음,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지금 그냥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어졌다 그 의미. 그러니까 이응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그대로 바꿔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아로 바꿉니다. 으라고 하는 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자, 이 반치음은 이응으로 바꿔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일단 아로 읽겠습니다. 마암, 마암, 마암. 요거하고 유사한 현재의 말, 마음. 물론 앞뒤 맥락 이용해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 네.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을. 요게 가을. 이런 과정을 거쳐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의 뭔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무엇일지. 예. 여기 하라는 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되게 많이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마을입니다. 요즘에 마을이에요. 자, 해서 반치음 나오면 이렇게 바꾸고요. 아와 으로 바꿔서 거의 시조를 비롯해서 작품들을 보게 될 텐데요. 반치음이 나온 경우는 보는 게 흔치 않을 겁니다. 드물 겁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의 단어와 똑같아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읓, 즉 시옷에서 만들어진 글자 다음에 으가 나오면 이로 바꿔주십니다. 그치리까, 그치리까, 물론 그치겠습니까? 이런 뜻인데요. 그치리까 해서 그치다.
발음은 비슷합니다. 발음 갖고 의미를 여러분들 톡 바꾸려가지고 찍어도 돼요. 일단은 발음만 갖고 찍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자, 미음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런 걸 훈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입술에서 만들어진 글자에서 순음이라고 했어요. 그 순음 밑에 의가 붙으면 이걸 전부 뭐로? 우로 바꿔줘라. 의는 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 부, 뿌, 푸. 자, 요거는요 전부 물, 불, 뿔, 풀 이렇게 바꿔진다. 뭐 발음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뭘까요? 스물 듭자 훈민정음에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8자. 자, 이게 뭘까요? 28 28글자. 예, 훈민정음 20. 요거처럼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을을 우로 읽어줘라. 그리고 자, 요거를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죠. 비읍. 해서 자, 순경음 비읍은 현재 와서 뭐 오나 우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없애주세요. 이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수이, 수비, 수비. 자, 비읍으로 읽기는 비읍으로 읽는데요. 비읍으로 읽습니다. 근데 수비, 수이, 수이. 그 다음에 받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받자 반, 비읍으로 읽으니까 받자 반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도 없애면 받자 어떻게 될까요? 없애면 받자 안, 받자 안 해서 요거는 나중에 받은, 지금 형태의 받음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들어간 다른 거. 자, 요거는 뭘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해, 로, 이음, 그 다음에 아래 하는 은하, 아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로분, 해로운, 해로운, 해로안, 해로안, 해로운. 자, 지금처럼 해로운입니다. 이게 해로운.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발음이 상당히 비슷해진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읽어보라고는 처음 보는 친구들 어떻게 읽는다? 부드들, 부드들 이렇게 읽습니다. 부드들. 혹은 자,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은 부수네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뒤에를 2배로 읽습니다. 그래서 뜨들 그래서 뜻을 이런 식으로 뒤에를 2배로 읽어주시면 지금의 읽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냐면 구개음화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구개음화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죠.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읽나요 이거? 가치라고 읽죠. 요거는요 해도디 아니 해도지라고 읽죠. 근데요 옛날에는 자 요렇게 바뀌는 걸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티읕이나 디귿이 이모음을 만나서 치읓이나 지읒으로 바뀌는 걸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혹은 요게 표기가 되던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티 이런 식으로 읽었고요. 해도지는 해도디 그러면 해도디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바로 읽어봤더니 지금하고는 혀 짧은 소리가 나더라. 가티 좋다 이런 식으로요. 좋다 가티 야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놀다 뭐 이런 식으로 혀 짧은 소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한다? 혀를 쭉 빼주세요. 그래서 펴디 좋다 자 이런 식의 표기가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몸 앞에 니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음으로 바꿔줘라. 즉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읽죠? 니으자 여자라고 읽죠. 여자. 옛날에는 근데 이게 니은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걸 이제 두음 법칙이라고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응으로 바꾸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가, 뭐뭐 한다, 심지어는 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읽을 때 요 아래 아를 이렇게 바꿔 있는 거, 반치음 바꿔 있는 거 정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형태를 된소리로 읽는다. 2배로 해서 읽는다. 뒤에 걸 2배로 읽는다 정도. 그리고 순경음 비읍은 없앤다. 혹은 읽고자 한다면 비읍으로 읽어라. 요 정도만 돼도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놓고 문제들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써놓고 처음엔 좀 늦더라도요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시조에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해석할 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들이 일단은 기본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이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